답이 뭘까요? 오늘 5점 더 나올 수 있을까? 왜 아니래? 뭔데 아니래 자꾸? 어? 집합이란 단어를 처음 이거 뭔데? 이거 뭔데? 기도 안 돼. 집합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? 공통이 처음 만난 사람 손. 집합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진 않았지? 그게 뭔데? 대답. 네. 집합 처음 듣니? 아니요. 모임. 그치. 집합해라 라는 말 많이 듣잖아. 집합해! 학교에서 듣지 않나? 네. 1학년 2반 집합해라 뭐 이런 거. 집합해라가 뭔 말인데? 모여라. 모여라 이 말 아닙니까? 그 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다? 모임. 모임이다. 근데 그 무슨 모임? 아무 모임이나 뭐 집합이 될 수는 없고요. 무슨 모임일까?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. 아이고 뭐 책을 그냥 읽고. 무슨 모임이냐면 우리는 수학이니까 정확해야 된단 말이야. 기준. 대상이 명확해야 돼. 대상이 명확해야 돼. 그 명확하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. 뭐 예를 들어 뭐 착한 사람의 모임 이런 거는 돼야 돼. 다 이렇게 손들 거 아니야. 모두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겠지. 근데 누구가 봤을 때는 쌤이 봤을 때는 이제 유승이가 안 착하다고 느낄 수도 있대. 내가. 그럼 대상이 탈락시킬 수도 있는 거지.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집합은 뭐다? 수학에서 이 집합은 모임인데 무슨 모임? 대상이 명확. 대상이 명확해야 돼. 그 뭐 이제 그 수학이니까 당연히 숫자가 예시로 많이 쓰이겠지. 뭐 예를 들어 100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이런 것들. 근데 봉사활동은 많이 하는 학생의 모임이 되나 뭐야? 근데요. 안 되죠. 많이 한다는 기준이 없잖아. 예를 들어 뭐 2회 이상이다. 이거는 가능하지. 봉사활동을 2회 이상 한 학생들의 모임. 이거는 집합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집합은 아무튼 대상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모임을 바로 뭐다? 집합이라 한다. 어디 나와 있는? 대충 그 명확히 결정할 수 있다 밑에. 아 여기 있네요.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이라 하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을 원소라고 합니다. 줄쳐놔. 그래서 집합은 모임인데 대상이 명확해야 돼. 뭐 예를 들어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이런 것들, 100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. 그러면 여기서 퀴즈. 0부터 1까지 실수는 집합이 될까? 네. 0과 1 사이 실수. 근데 너무 많지 않아? 무수히 많잖아. 이것도 집합이 돼? 없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명확하기만 하면 돼. 내가 이제 그 원소 그 각각의 대상들을 뭐라고 하냐면 원소라고 하거든. 이 모임에 각각의 이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야. 그 각각의 대상을 원소라고 하는데 원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모임이 집합이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0과 1 사이에 그 실수의 모임이다라고 하면은 0.5는 대상이 아니야. 대상이 이잖아. 원소가 맞죠? 그 다음에 3은 원소이 아니야. 아니잖아.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집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집합을 표현할 때는 보통 대문자를 많이 써요. 대문자. 그래서 A 집합 표현할 때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해보자. 그러면 이걸 표현할 때는 이 A 집합이라고 하고 그 원소들을 이제 적어야 되는데 어디다 적냐면 중괄호 안에다가 적어줍니다.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야. 그럼 5의 자연수 뭐 있니? 1, 2, 3, 4, 5 이렇게 적어주면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. 중괄호로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대상들을 그러니까 원소들을 다 적어주는데 이 지금 2는 A 집합의 원소이 아니야. 원소죠. 그때 원소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2가 A 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. 얘는 2를 그 약간 둥글게 해서 기호를 만든 거거든. 2는 어디서 왔냐면 원소 영어로 element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2를 따온 거야. 그래서 원소 2다 라고 할 때 2는 A의 원소 이렇게 표현합니다. 7은 A의 원소이 아니야. 아니라고 할 때는 이렇게 짝대기 그어주면 돼.
증호가 같지 않다라고 할 때랑 마찬가지로 짝대기 그어주면은 원소가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. 알겠니? 그리고 2는 A의 원소다 혹은 2는 A에 속한다 같은 말입니다. 7은 A의 원소가 아니다. 그 다음에 7은 A의 속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. 속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. 알겠니? 그리고 집합은 보통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많이 쓰고요. 그 다음에 원소에도 알파벳이 나올 수도 있잖아. 원소 중에서도. 그때는 보통 소문자로 많이 써. 알겠니? 보통. 그리고 집합이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집합이 그러니까 집합 우리가 모임 중에서도 그 안에서 소모임도 있고 작은 모임도 있고 그 안에서 더 친한 애들이 있고 이렇잖아. 집합에서도 그 안에 또 집합이 있을 수 있어. 당연히. 그러니까 원소로서 들어가는 거지. 그래서 집합의 일단은 집합 표현법부터 하자. 집합의 표현 방법은 원소 나열법은 뭐겠노?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는 거 아까 적은 요 원소를 직접 나열하는 게 바로 원소 나열법이에요. 근데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. 아까 쌤이 예를 들었던 그 집합인데 뭐냐면 0과 1 사이의 실수? 0과 실수가 이 집합의 원소야. 그러면 다 적을 수 있니? 원소 나열법으로 할 수 있어? 무수히 많잖아. 다 적을 수 없단 말이야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이제 조건 제시법이 이 원소 나열법의 그 한계를 약간 보완해 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. 이 조건 제시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B집합의 원소가 예를 들어 0과 1 사이 실수일 때 이 그 중괄호 일단 적고요. 이 X가 B의 원소라는 겁니다. X가 원소라는 거야. 그 X에 대한 설명을 뒤에 발을 하고요. 뒤에 적어주면 돼. 그래서 X는 0과 1 사이의 실수 이렇게 설명을 적어주면 이게 바로 그 0과 1 사이 실수가 B의 집합의 원소라는 의미다. 그래서 이렇게 X라고 적고 그 다음에 짝대기 발을 긋고요. 그 다음 그 뒤에 설명을 적어주면 돼.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라 해서 조건 제시법을 합니다.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할 수도 있고 조건 제시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조건 제시법은 보통 숫자가 너무 많거나 개수가 너무 많거나 얘처럼 아예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조건 제시법을 씁니다. 원소 나열법은 언제? 몇 개 없을 때 원소 나열법으로 쓴다. 대부분.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A 집합의 원소가 1, 2, 3, 4, 5 이렇게죠.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이렇게 모임으로 동그라미로 그려서 이 안에 원소를 다 적어주면 되는 거야.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사실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기보다는 집합끼리의 관계를 좀 한눈에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야. 그래서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을 때 C 집합 할게. C 집합이 있을 때 이렇게 뭐 3, 7 뭐 이렇게 돼. 이 중간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적은 건 뭐냐면 A에도 있고 C에도 있는 원소란 얘기야.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면 A와 C의 관계가 한눈에 보기 쉽지. A와 C든 A, B, C든 뭐 집합이 여러 개 있을 때 한눈에 딱 보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에요. 이것들은 이 두 개가 사실은 집합의 실질적인 표현 방법이라 볼 수 있고 얘는 집합 사이의 그 관계를 한눈에 알기 쉽다 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요 중간에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 따로 있는 부분 이 원소들을 한눈에 알기 쉬운 거죠. 자, 그 다음에 집합에 내가 뭔가 하려 했는데 뭐였지? 집합의 이제 종류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한 집합. 얘는 표현법. 얘는 종류. 개수 기준이고. 유한 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? 셀 수 있는 거.
유한계. 유한계라는 거는 내가 말로 할 수 있는 거야. 예를 들어 1부터 1쪽까지의 자연수다. 몇 개야? 1쪽에 말할 수 있잖아. 굉장히 많지만 이건 유한집합입니다. 당연히. 그러니까 몇 개인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야? 유한집합인 거야. 그다음 두 번째 무한집합은 뭐였어? 개수가 무한계인 거, 셀 수 없는 거. 아까 예를 들면 요거 유한집합이야, 무한집합이야? 무한집합이죠. 0과 1 사이 실수가 몇 개인데? 몰라요. 모르잖아. 무수히 많잖아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범위가 이제 작고 큰 게 문제가 아니라 개수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유한집합인 거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무한집합인 거예요. 그다음에 세 번째 공집합이 있어. 공집합. 공집합은 없어요.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. 0개인 게 바로 공집합이에요. 얘는 유한계, 얘는 무한계, 얘는 0개 이렇게.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그냥 중괄호로 우리 집합을 표현한다 했잖아.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돼. 왜냐면 원소가 없으니까. 이게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고, 같은 말로 또 다른 이제 기호가 있는데 공집합을 표현하는 거 0에다가 짝대기 그어주면 이게 공집합을 표현하는 또 기호가 돼. 얘랑 똑같은 말입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여기선 집합 기호 있으면 안 됩니다. 얘는 이 자체가 집합을 표현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집합 기호를 만약에 써주면 집합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는 집합인 거야. 알겠지? 얘는 저거 안 적고 생략해서 표현해 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갈 수 있다는데 뭐 1, 2가 포함되는 이제 집합을 D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지. 알겠죠? 그래서 퀴즈를 하나 해볼까? D 집합의 원소가 그리고 집합의 규칙을 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. 85페이지.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관계없다. 같은 원소 중복하에 쓰지 않는다. 줄거나. 그 다음에 생략해서 점점점으로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. 뭐 예를 들어 1, 2, 3 점점점은 뭐겠어 그 뒤에 4, 5, 6, 7, 8 뭐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지. 근데 요거는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1, 2, 3 뒤에 뭐 5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. 모르는 거잖아.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는 원소 나열법 혹은 조건제비 집합을 써줘야 돼.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할 때는 흔히 대문자를 쓰고요. 그 다음에 원소를 표현할 때는 흔히 소문자를 씁니다. 관례적인 표현인 거지. 이게 이제 집합에서의 규칙. 그래서 같은 원소를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. 알겠죠? 한 번만 적어줘야 돼.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집합을 적었어. D 집합을.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? 4개? 5개? 그리고 한 가지 더. 1이 있는데 같은 원소를 중복해 쓰지 않는다라고 했잖아. 이렇게 적으면 돼? 적어도 돼? 1이 2번 있는데요? 저건 1이랑 3 포함한 원소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다른 겁니다. 이게 지금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. 얘는 1이랑 3이 이제 포함된 집합이잖아요. 이 집합 기호로 묶인 순간 한 덩어리라고 봐줘야 돼. 이거를 별개로 1이랑 3이 별개로 원소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? 안 되고요. 이건 묶여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집합이 집합 안에 원소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원소가 몇 개인 거다? 4개인 거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공집합도 지금 집합의 원소로 들어가 있잖아. 그럼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니까 지금 총 3개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공집합이 다시 집합의 원소로 들어간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원소가 지금 1, 그러니까 D 1은 D의 원소고 그 다음에 2도 원소고 공집합도 원소고 요 1과 3을 포함한 집합도 원소가 되는 거야. 알겠어? 그래서 원소이다, 속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원래 집합 기호 안 적잖아. 안 적어서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. 그냥 원소만 딱딱딱 적어줘야 되거든. 근데 여기에서 이 집합 자체가 원소기 때문에 여기선 요 집합은 생략하면 돼, 안 돼? 안 된다는 거지. 알겠어요?
중요합니다. 그래서 원소를 표현할 때는 집합 기호는 생략해서 표현한다. 원소이다라고 얘기할 때. 근데 집합이 어떤 집합의 원소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집합 기호 적어줘야 돼. 이게 한 덩어리가 묶여져서 이게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. 알겠니? 그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고요. 86페이지 보시면은 자 A 집합 봅시다. A 집합 뭐야? 3, 6, 9, 12 그리고 3의 배수겠네. 그 다음 B 집합은 말 그대로 20보다 작은 소수. 그 다음에 C는 자연수분의 1 형태, 자연수의 역수 형태. 뭐 1, 2분의 1, 3분의 1, 4분의 1, 5분의 1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. 그 다음 D 집합은 1과 2를 포함한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. 오케이?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자 원소 60은 A가 원소입니까? 원소죠. 19는 B가 원소입니까? 원소죠. 9는 C의 원소니? 9분의 1이 되죠. 안 되고 1은 D의 원소니? 1 있는 거 아니야 안에? 집합 기호를 써야 돼. 왜냐면 1을 포함한 그 집합 자체가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거든. 원소 이 집합 기호가 있으면 그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다. 한 덩어리다 그거는. 집합 기호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. 그 다음에 A를 조건제 집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? A 집합은 X들의 모임인데 그 설명을 뒤에 적어주면 되지. X는 뭐야? 100 이하의 3의 배수.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이제 그 조건제 집합으로 표현한 게 되는 거죠. 그다음 유한집합인 거는 뭐야? 유한집합. A 몇 개? 몇 개? 33개. B는 몇 개냐? 20 이하의 20보다 작은 소수. 3, 5, 7, 11, 13, 8개 19, 12, 13, 19, 17, 8개. 그 다음에 D는 몇 개? 2개죠. 너무 쉽죠? 1번 풀어보세요. 그 다음 2번 보면은 A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 B는 X가 원소인데 X가 뭐래? A 더하기 B라네. A 더하기 B인데 A는 A의 원소인 것들, 그 다음 B는 B의 원소인 것들을 의미한다. 그래서 A의 원소 지금 뭐야? 0, 1이고요. B의 원소는 1, 2잖아. 그럼 A 더하기 B는 원소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? 0, 1 더하면 1이고 0, 2 더하면 2고 1 더하면 2고 1, 2 더하면 3이니까 1, 2, 3 2는 두 번 적어주면 안 됩니다. 같은 원소를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라고 했다. 그래서 1, 2, 3이 원소가 되는 거지. 그럼 A랑 A는 더하면은 0, 1, 2 이렇게 세 개네.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아까 구해놨고 1, 2, 3 E랑 B랑 더하면 1, 2, 3이랑 1, 2 더하면은 2, 3, 4, 5까지 2, 3, 4, 5 4개겠네. 2번 해보세요. 몇 번까지 나가요? 몰라. 고민 중. 91초까지 나가고 8번까지 듣습니다. 저건 형이 수업해야 네가 해라. 적절한지 어? 근데 수업을 네 많이 들어서 이제 대충 안 해. 어떻게 그냥 나갈지. 약간 그렇게 넣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까지 못 나갈 수도 있겠다. 시간이. 이 정도 될까요? 애매하다 이 시간이 좀.